한창 취업을 준비하던 겨울이었다. 여친도 없이 우울한 나날, 그나마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다들 백수 생활을 탈출해 직장을 따라 울산, 부산, 구미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지내게 되어 고향에 혼자 남은 난 한참 외로울 때였다. 지방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부산에서 부모님 집인 거제로 내려와서 취업 준비를 할 때였다.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가 지방대에 핸디캡을 안고 있는 터라 매번 공채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면접까지 가더라도 면접에서 탈락해서 고배를 마시길 일쑤였다. 그날 그 사람을 만나는 날도 서울에 있는 대형 건설회사의 최종 면접까지 보고 거제로 내려오던 날 그 사람을 처음 봤다. 김은숙 나이 45세. 어머니와는 스포츠센터에서 함께 에어로빅을 하며 알게 된 중년 아줌마였다. 처음 봤을 때 엄마가 하도 아들 자랑을 많이 해서 다 안다며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아이고 형님은 아들 잘 둬서 좋겠네. 그리 인사를 주고받았다. 나도 당신은 그냥 동네 아줌마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 1시간 됐나. 엄마가 방에 들어오더니 면접 잘 봤냐며 물어보시고는 그분 집이 길 건너편 음마 아파트라고 집에서 과일이랑 엄마가 키우던 화분을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그곳에 옮겨다 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였다. 사실 그날은 서울에서 면접까지 보고 내려와 피곤한 데다가 취업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라 솔직히 가기 싫었다. 하지만 엄마가 했던 그 뒷말 때문에 왠지 모를 측은함이 들어 한번 갔다 오겠다고 했다. 7년 전 아줌마의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식당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25평 아파트에서 딸 희영이와 둘이서 지낸다고. 차 안에서 요즘 취업 얘기, 부모님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며 고생이 많다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줌마의 집으로 갔다. 아파트 4층까지 작은 화분과 과일을 옮겨다 주고 물 한 컵 마시고는 그 길로 인사하고 나왔다. 그리고 며칠 뒤 마산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야 하며 누군가의 비명소리에 놀라 쳐다보니 여성 한 명이 주저앉아 있다. 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주변에 마땅히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 그녀에게 재빨리 다가갔다. 저기 괜찮으세요? 일어서실 수 있겠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희영이 엄마였다. 어머, 창식 총각이네. 저기 내 손 좀 잡아줄래? 네, 여기. 하며 손을 내밀었고 주저앉아 있던 그녀 손을 잡고 부축해서 일으켰다. 아줌마 괜찮으시겠어요? 걸으실 수 있겠어요? 응, 고마워. 살짝 삐긋했나 봐. 걸을 순 있을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집에 가시는 길이세요? 응, 요 근처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저기 앞에서 버스 타면 될 것 같아. 무언가 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선뜻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때 저기 미안한데 저기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만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의자에 앉아서 좀 주무르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말이야. 아네,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그렇게 멀지 않은 버스 정류장까지 그녀를 부축해서 데려갔고 이내 그녀는 의자에 앉아 발목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손으로 주무른다. 이런 데서 창식이를 다 만나고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어. 암튼 고마워. 아니에요. 정말 괜찮으신 건지 걱정되네요. 정말 괜찮아. 하며 살짝 웃는 그녀의 얼굴. 서로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어서 그런가. 잠깐의 스킨십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어딘가 모르게 그녀와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다. 얼마 되지 않아 최종 면접까지 갔던 곳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고 다시금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너무 나태해져 버린 정신을 바로 잡기 위해 근처에 있는 헬스를 다시 시작했고 헬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희영 엄마가 횡단보도에 서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왠지 끌림이 있었던 것 같다. 연상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지친 심신과 외로움을 엉뚱한 데서 풀고 싶은 일탈 정도였달까. 암튼 그냥 단순한 연민 같은 것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순간 난 차를 근처에 세우고 지나가고 있는 아줌마에게 인사를 한 후 짐들이 무거워 보인다며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 했다. 아줌마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는 사람 아들이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나는 순간적인 일탈, 욕구가 마음속 한켠에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했다. 집에 바래다 주면서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을 했다.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충동적인 생각들. 하지만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단순한 호의였고 바래다 준 다음 그냥 차에서 내리면서 창씨가 고마워 잘 가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아줌마는 차에서 내렸다. 순간 아쉬웠다. 뭔가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내리는 아줌마를 불러 세우며 보통 일이 이 시간쯤 끝나는 것 같은데
매일 헬스하고 돌아오는 길이니까 시장 보는 날이나 도움 필요한 날 연락 주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마치 헌팅할 때 명함 주는 것처럼. 그것도 50대 아줌마한테. 아줌마는 흔쾌히 번호를 받고는 아줌마 번호도 알려달라는 내 말에 경계를 가지지 않고 쉽게 번호를 알려주었다. 번호를 받고 그날은 내 머릿속에 온갖 스토리가 씌어졌다. 홀로 있는 50대 아줌마, 외로운 사람, 그리고 젊은 총각. 번호를 받고 이틀이 지났을 때 내가 먼저 연락을 했다. 혹시 오늘 도와드릴 일 없냐고. 그러자 아줌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오늘 과일 좀 사러 가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안 태워줘도 된다고. 과일을 산다. 근데 안 태워줘도 된다. 마치 당장이라도 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 헬스를 마치고 아줌마를 픽업을 하고 그 사람 집인 500km까지 가는 시간 동안 오늘은 뭔가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아줌마도 내가 베푸는 호의가 그냥 호의가 아닌 것을 느끼는 것 같은. 집에 과일을 내려다 주고 과일 좀 먹고 가라고 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남편과 사별 직후 먹고 살기 위해 식당 사업을 형제들과 크게 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로 무지 싸우고 정리한 터라. 부모님 돌아가시고는 형제들과 거의 인연도 끊은 상황이란다. 그리하여 아무도 모르는 거제로 이사와 살게 되었다고 했다. 식당 일은 힘들지 않느냐? 홀로 있으면 외로우시겠다.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다. 만나는 사람은 있느냐? 그날 그 아줌마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그 사람도 나도 그 시기에 여자와 남자가 필요했던 것 같았다. 우린 일사천리로 연인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거제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만나 1년 넘게 연애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취업에 성공해 강원도에서 여자친구는 거제에서 지내며 장거리 연애 중이었고요. 일주일쯤 전 전화가 와서 안 좋은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더니 오늘 헤어지자고 하네요. 헤어지자고 말하며 되려 자기가 울더군요. 미안하다고 정말 펑펑 울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상황 파악도 잘 안 되었고 우리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서 그냥 벙쪄 있었습니다. 싸움 한 번 없이 너무 잘 맞았거든요. 더군다나 1년 넘게 백수로 지내는 동안 누구보다 격려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여친이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랑 결혼해 줄 것도 아니고 장거리 연애하면서부터는 연락도 잘 안 되고 많이 외로웠다. 이제 나 좋다는 남자가 있고 나도 이젠 그 사람이 좋다. 그 남자는 돌싱이긴 하지만 삼성중공업에 근무해서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너랑 안 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남자는 너무 잘해주고 매일 볼 수 있어서 너보다 좋아졌다. 차라리 다른 핑계를 대던지 미안해서 솔직히 말해야겠다며 울면서 저렇게 말하는데 여친이 밉기도 하고 여친을 못 챙겨준 나 자신이 싫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취업했을 때부터 미래가 걱정되었지만 가장 걱정한 게 여친과의 관계였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잠도 안 오고 힘이 들어 그냥 푸념하듯 써봅니다. 다들 행복하세요.